기근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곳으로 탁발을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게 중생들 위한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오늘은 신도 회장님이 공양을 내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현수막도 걸어놨잖아. 잘 안 보시는구나. 꼼꼼히 좀 보고 다니세요. 요번에 박사도 의학 박사 받으시고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받고 기도 갚이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 함께 하시고, 기도 갚이는 언제나 무르익어야 과일도 떨어진다. 그래서 아직 안 왔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고, 이미 아마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기도 갚이가 더 잘 온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소식 더 전하겠습니다. 저번 달인가요? 영기 스님을 포교국장이었다가 총무국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교국장 자리가 비어서 마침 새로 우리 연화사의 기도 스님으로 오신 세등 스님을 포교국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연화사에 좀 젊은 스님들을 좀 포진하고 직원들도 새로 좀 젊은 분으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새로운 일 벌리기를 좀 좋아하고 또 젊은이들 응원해 주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 콘텐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획했었던 게 뭐가 있죠? 나는 절로. 다 20, 30대거든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고, 청년 밥심. 이것도 역시 대학생에게 매주 화요일날 무료로 밥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청년 프로그램이죠. 그것만 해도 언론사가 엄청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많은 회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제가 하는 더 프라미스도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화사에도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노래를 불렀던 이들이 누가 있죠? 베트남 유학생 불자회가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매주 일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법회도 보고, 그리고 연화사 청년회도 없다가 제가 와서 새로 만들어줬고, 또 경희대 불교 학생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카페가 오후 4시 반이면 문을 닫아요.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은 늘 비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 컨텐츠가 몇 개예요? 한 7, 8개 된단 말이죠. 이 정도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절이 유일하지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홍대선원, 저한테 중학교 후배되는 우리 홍대선원의 주란 스님이 청년 불교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도 거기다가 우리 연화사도 청년 불교 하는데 힘을 좀 보태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불자님들은 젊은이들이 오거든 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절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청년과 관련된 것들은 다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좀 엮어내려고 그래요. 절 차원에서. 자, 오늘은 집안이 무너지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날란다에 가셨는데 그 도시가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기근 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이 항상 있고 물을 가둬놓고 있고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시골 가면 수로가 엄청 잘 돼 있어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일정 시간 수로를 뚫어주더라고. 틀어주면 거기서부터 자기 논까지 물을 대서 뽑아갖고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물어도 물은 나라가 대주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날씨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쉽게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날란다라는 마을도 역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그곳에 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곳에 탁발을 간 거죠. 스님들은 어디서 음식을 얻어요? 신도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가 먹을 게 없는 동네예요. 이제 그곳에 가셨단 말이지. 가시니까 그 마을에 촌장이 있어요. 마을에 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자인화교 신도였어. 지금도 자인화교 있거든요. 근데 자인화교의 교주하고 부처님하고 약간 연령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연대가 같은 시대를 사셨습니다. 자인화교 신도라서 거기 자인화한테 가서 법문을 듣는데 우리 인도 맞다. 인도 갔을 때 불상같이 생겼는데 불상이 아닌 게 있거든요. 생기가 똑같이 불상인데 불상이 아닌 게 있어. 근데 모르면 거기 가서 막 우리 불자님들 절해. 그게 어디냐면 자인화교 상인데 특징이 뭐가 있냐? 그 자인화 상은 벌거벗고 있어요. 불상처럼 생겼는데 벌거벗고 있다? 우리 불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인화한테 법문을 딱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날란다 마을에서 온 거를 알잖아요. 촌장이 뭐 마을 지도자니까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거기 옛날에는 부처님을 다른 종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신신 깊은 이들은 석가족의 성자라고 부르고 그 석가족의 성자 모니가 성자예요.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아닌 이들은 석가족의 뭐 아들 왕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석가족의 아들이 이제 왔다고 하면서 그이가 왔다는데 맞느냐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서 토론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을 촌장이 뭐 아무리 똑똑해도 그 부처님과 토론을 어떻게 하겠어? 저는 그거 토론할 실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성인이신 부처님하고 토론을 합니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일러줄 테니 요거만 해라 그래. 그럼 뭡니까? 가서 스님들은 또 불교는 불자들을 위해서 참 자비롭게 중생들을 잘 보살피고 도움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스님들이 그렇잖아. 중생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지 뭔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할 건데 그 답이 끝나거든 한 번 더 물어봐라. 뭐냐면 근데 이렇게 중생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중생들이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곳으로 탁발을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게 중생들 위한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답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 사람이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실 때가 되니까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부처님과 스님들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중생들을 위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이 맞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 동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마을에 오신다는 것은 더 기근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91겁 전부터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이 금생의 삶이 아니라 수만 겁을 이어온 삶이었는데 내가 91겁 전부터 살아와서 수많은 삶을 봐왔지만 무언가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기근이 이루어진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눈다면 지금 당장 기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금방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근과 어떤 고통이 오는 가난이 오는 이유는 다른 데가 있다. 총 8가지가 있느니라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권력자의 압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뭐겠어요? 나라의 뭐 임금,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올리면, 그러면 내 재산이 털리는 거지. 자, 이렇게 권력자가 아니면, 지금 권력자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권력자들은 기근이 오면 갑자기 뭐 빌려주면서 이자를 엄청 높이 쳤지. 담보를 잡아, 땅을. 그래갖고 나중에 못 갚게 되면 땅을 자기 걸로 뺏어갔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 땅이 있던 사람들의 재산도 뺏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적의 약탈, 도둑놈인 거죠. 요새는 도둑놈보다는 사기꾼이 많지.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남의 재산 빼앗는 것은 똑같다. 이런 놈들한테 뺏기면 내 재산이 없어지고 집안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 요새 우리 불자님들 함부로 이렇게 돈 빼내라고 그럴 때 조심하세요. 아시죠? 자식들이 아마 수업 없이 얘기를 했을 텐데, 내 자식이 납치됐다거나, 또는 더 큰 이득, 한 10배, 100배 투자를 얻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러면 지가 몰래 지 혼자 해야지. 그래서 뭘 누구한테 알려주겠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조심하고, 또 경찰서, 검찰에서 전화 왔다 그래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모르겠거든 넘겨. 자식한테 그냥 넘겨. 내가 자식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해놓고 자식 보고 네가 연락해라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기꾼들한테 또 도둑들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지. 탈탈 털립니다. 다행히 요새는 은행에다 넣어놓지 집안에다가 뭘 많이 안 두니까 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으로 된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와 재난입니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는 보험도 안 들어줘.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면서. 요새는 잘 없는데, 옛날에 여기 중랑천 이쪽에서 물이 넘쳐갖고 전농동인가 몇 군데 수해 옛날에 많이 났지 않아요? 자주 났었어. 그래서 옛날에 수해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 신도들한테, 그 동네 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잘 없죠? 지금 너무 잘 해놨어. 펌프장도 있고 물 넘으면 펌핑도 해서 하니까 참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나면 재산을 잃는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둔다고 재산을 뒀는데 잃어버린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재산을 잃는 거지. 제가 우리 부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도 잘 다루고 컴퓨터 쪽으로 제가 되게 빨랐어요. 옛날에 아세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유명한데, 비트코인 알죠? 비트코인을 제가 옛날 아주 얼마 안 할 때, 몇백 원 할 때, 지금은 하나당 한 1억쯤 하나 아마 그럴 텐데, 그때 제가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그게 원래 컴퓨터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싸니까. 비트코인 그게 알지도 못할 때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 유행한다, 디지털 화폐다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제가 아무튼 실험해 보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컴퓨터가 좀 나가지 업그레이드 할 때 컴퓨터 통째로 이제 버리고 새로 했는데 그때 갔지. 아무튼 가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다. 근데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가치로 따지면 한 7,000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7,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7,000원을 잃어버렸다. 마음가짐이 중요해. 10억 잃었다 하면 큰일이지만, 그죠? 어쨌든 전혀 아쉬운 거는 없고, 어쨌든 그런 내가 잃어버려도 내 재산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게으름. 게으르고 일 잘 안 하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게을러서 얻는 게 없어요. 게으른 거는 세상에 도움이 안 돼.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쉬면 더 달콤하고 더 기분 좋게 쉬는 게 되겠지만 내내 게으르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낭비하는 사람. 집안에 낭비하는 사람 있으면 펑펑 써제끼니까 돈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이 나도 없어요. 주머니는 항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아, 이 재산이 내 돈이 나 1억 있어 라고 해도 그 돈이 계속 1억이냐? 지금은 한 3년 전에 1억이었으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외국 나간다 치면 한 2,000 이상, 2,50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갑자기 돈이 얼마가 됐다? 한 7,500쯤 빠졌어요. 왜요? 환율이 올라버렸잖아요. 환율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돈이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해. 원래 근본이. 그래서 가난과 어려움은 이 8가지 문제이고 8가지 잘못이지 집안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결코 나눔과 베품에 있지가 않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인연이 되면 항상 나눔과 베품은 잊지 말고 내가 가난하니까 좀 더 돈 벌거든 해야지 하면 그거 언제 하겠어 또. 내가 가난하고 없어도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미소라는 어떤 좋은 보시도 있어요. 내 자리를 양보해주는 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시하는 것은 멈추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공도 지으시길 바랍니다.